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22쪽부터 선생님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세요. 자신이 사는 지역에 있거나 알고 있는 문화유산을 이야기해 봅시다. 경복궁 가봤어요? 우리 경복궁 집 가봤죠? 근처에 경복궁이 있어요. 이 사진은 경복궁을 대표하는 근정전이에요. 자, 좋습니다. 긍정전. 자, 그 다음. 할머니 댁 근처에 있는 경운궁에 간 적이 있어요. 서양식으로 지은 석조전의 모습이 신기했어요. 자, 경운궁 가봤어요? 아, 여기 선생님 못 가본 것 같네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동궁과 월지는 통일신라시대 궁궐터예요. 월지는 인공 연못으로 안압지라고도 불려요. 자, 안압지 가봤죠? 그 다음 넘겨볼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내용을 추론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용을 추론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핵심 뭐예요? 추론하다. 요거겠죠. 자, 추론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서울의 궁궐을 읽어봅시다. 서울의 궁궐 읽어볼 거예요. 자, 읽어주는 게 있나? 없네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읽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이 읽고 일단 자, 요거 글이 없으니까 교과서 한번 보세요. 교과서 보면서 선생님과 같이 읽고 자, 이번 시간 마칠게요. 자, 서울의 궁궐 222쪽.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궁궐은 모두 5곳으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이다. 자, 궁궐의 건물. 궁궐에는 왕과 왕비뿐만 아니라 왕실의 가족과 관리, 군인, 내시, 나인 등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 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신분에 알맞는 건물에서 생활했고 건물의 명칭 또한 주인의 신분에 따라 달랐다. 예컨대 궁궐에는 강령전이나 교태전과 같이 전자가 붙은 건물이 있는데 이러한 건물에는 궁궐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왕과 왕비만 살 수 있었다. 왕실 가족이나 후궁들은 주로 전보다 한 단계 격이 낮은 당자가 붙은 건물을 사용했다. 그 밖에 궁궐 사람들은 주로 각제, 헌이 붙는 건물에서 생활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왕도 전이 아닌 다른 건물을 사용했다. 자, 각종 사실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읽는데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다시 확인해 보는 방식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 경복궁. 큰 복을 누리며 번성하라는 뜻을 가진 경복궁은 조선시대 최초의 궁궐이면서 여러 궁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경복궁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뒤에 한양 지금의 서울에 세운 조선의 법궁이다. 경복궁의 건물은 7,600여 칸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경복궁에서 가장 웅장한 건물은 부지런히 나라를 다스리라는 뜻으로 지닌 긍정전이다. 긍정전은 왕의 즉위식, 왕실의 혼례식, 외국 사신과의 만남과 같은 나라의 중요한 행사를 치르던 곳이다. 경복궁에서 안쪽에 자리 잡은 교태전은 왕비가 생활하던 곳이다. 교태전은 중앙에서 대청마루를 두고 왼쪽과 오른쪽에 온돌방을 놓은 구조로 되어 있다. 교태전 뒤쪽으로는 아미산이라는 작고 아름다운 후원이 있다. 경사스러운 연해라는 뜻의 경해루는 커다란 연못 중앙에 섬을 만들고 그 위에 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누각이다. 이곳은 왕이 외국 사신을 접대하거나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던 장소이다. 자, 창덕궁 볼게요. 창덕궁은 경복궁 동쪽에 있다고 하여 창경궁과 함께 동궐로 불렀다. 건물과 후원이 잘 어우러져 아름다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록되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답게 산자락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한 건물이 인상적이다. 넓은 후원의 정자와 연못들은 우리나라 전통 정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영지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정통적인 사상을 반영하여 땅을 나타내는 네모난 연못 가운데서 하늘을 뜻하는 둥근 섬을 띄워놓은 형태이다. 연못 가장자리에 있는 부용정은 십자 모양의 정자로 단청이 화려하고 처마 끝은 꺼나 끝 곡선이 무척 아름답다. 자, 창경궁 볼게요. 창경궁은 성종이 할아버니들을 모시고 지은 궁궐로 효자로 유명한 정조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여 효와 인연이 깊다. 창경궁은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광해군 때 제모습을 찾았으나 그 뒤로 큰 사재를 겪는 순환을 당했다. 문정전 앞들 사도세자가 목숨을 잃은 비극이 일어난 곳으로 유명하다. 왕비가 생활하던 통명전 서쪽에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고 뒤쪽에는 열천이라는 우물이 남아있다. 한편 일제감정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창경궁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면서
만들면서 많은 건물을 헐고 이름도 창경원으로 바꾸었다. 1983년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일부 옮기고 창경궁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경희궁 볼게요. 경희궁의 처음 이름은 경덕궁이었으나 영조 때 경희궁으로 고쳐 불렸다. 인조 이후 철종에 이르기까지 10대에 걸쳐 왕들이 머물렀다. 특히 영조는 25년 동안이나 이곳에 머물렀다고 한다. 경희궁은 경복궁 서쪽에 있다고 하여 서궐로 불렸다. 궁궐의 원래 규모는 1500칸에 이르렀으나 일제감정기에 강제로 흘러 터만 남았다가 최근에 옛 모습의 일부를 되찾았다. 이 궁궐 안에는 왕이 신하들과 나란히를 논하거나 사신을 접대하는 등의 행사를 치르던 숭정전과 영조의 어진 모신 태령전이 있다. 경운궁, 지금 덕수궁은 원래 경운궁이라 불렸는데 성종의 형이 월산대군의 집이었다. 선조가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서울로 돌아오니 궁궐이 모두 불타버려서 이것을 넓혀 행궁으로 만들었다.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양위에 오른 뒤에 이 행군을 경운궁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조선 왕조 말기에 고정이 강한 나라들의 정치적 소용들이 휘말리면서 거처를 경운궁으로 옮긴 뒤에 비로소 궁궐다운 모습을 갖추었다. 경운궁 안에는 중화전과 같은 전통적인 건물, 석조전이나 정관헌과 같은 서양식 건물이 함께 들어섰다. 중화전은 국가적 의식을 치르던 곳이고 석조전은 왕이 일상생활을 하던 곳이다. 정관헌은 고종 황제가 커피를 마시며 여가를 즐기거나 손님을 맞이하던 곳이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사실이 많이 나온 그런 글이죠. 선생님도 헷갈릴 정도로 여러가지 사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읽어봤는데 여러분 각자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